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10, 20, 30 청년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는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계엄령이 옳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 판결문 3가지 속에 놀라운 반전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는 감성적이며 감정적이 아닌 오로지 법리로 따져본 충격 결과입니다. 만약 이대로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헌정사의 가장 치욕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은 헌정을 흔들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실패한 통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이번 재판의 본질이 아닙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시점은 3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국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 실패나 과잉 대응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목적과 실제 실행 단계의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검찰은 계엄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권력 행사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실제로 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 사안입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내란의 실행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윤 변호인 측은 계엄이 헌법상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통치 행위였으며 결과적으로 혼선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란의 고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보고 체계가 일관되지 않았고 현장 대응이 엇갈렸다는 점을 들어 사전 공모가 아닌 관리 실패에 가깝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지점은 선언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계엄이 내려진 순간 국가 기능이 실제로 멈추었는지,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결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표는 사건의 상징일 뿐 내란 여부를 가르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의 핵심은 혼란이 아니라 위력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사실상 제약할 정도의 현실적 힘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중점으로 봅니다. 지휘체계의 존재, 단계적 명령 전달, 역할 분담 여부는 조직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군 병력 배치나 기관 출입 통제와 같은 상황 자체가 강제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실제 충돌이 없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이 형성됐다면 위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현실적 위험성입니다. 국회, 사법부, 행정부 등 헌법기관의 기능이 제한됐거나 제한될 위험이 즉각적으로 발생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언만 있었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위력 부족 판단이 가능하지만 조직적 통제가 확인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폭동 개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국가 기능이 실질적으로 멈추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휘 체계가 불명확하고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통치 실패나 상황 오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명령 체계가 분명하고 특정 기관을 겨냥한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판단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출입 통제나 활동 제한이 있었다면 거부하기 어려운 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위력 판단의 기준은 폭력의 유무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실제로 어떤 압박을 만들어냈는지에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계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권력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력으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사안입니다. 가상 판결문 3가지 충격 결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놀라운 반전도 있습니다. 가상 판결문 1.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단 구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공소 사실의 여지. 검사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및 조직적 동원을 통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압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국헌 문란 목적. 피고인의 지시와 발언, 계엄 조치의 내용 및 범위를 종합하면 이는 단순한 통치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의 정상적 작동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폭동의 위력. 위력은 물리적 충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군 병력 이동, 기관 출입 통제 시도, 단계적 명령 체계의 작동이 확인되는 이상 다수인의 조직적 위력은 인정된다. 다. 지배, 통제 관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엄 조치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핵심 의사 결정을 지배하였으며 실행 과정에서 각 기관이 피고인의 지시를 기준으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국가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는 그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 사회적 파급력과 헌법적 가치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상 판결문 2번째. 내란 인정 우두머리 부정 중요 임무 종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여지. 검사는 피고인이 계엄 조치 실행 과정에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준 가. 국헌 문란 목적. 계엄 조치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인정된다. 폭동의 위력. 군 경의 조직적 동원과 기관 활동 제한 가능성이 확인되는 이상 폭동의 위력은 인정된다. 다. 지배, 통제 관계.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체 계획을 일관되게 지배, 통제하며 실행을 직접 지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나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된다. 양형 이유. 내란 범죄의 위험성은 중대하나 계엄 조치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상 판결문 세 번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주문. 피고인 윤석열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여지.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을 통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압하려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의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정 질서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거나 그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의 오류 또는 과잉 대응의 정황은 있으나 헌법기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려는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폭동의 위력.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은 다수인의 조직적 위력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군경의 일부 이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중단되거나 의사결정이 강제로 제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지배 통제 관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체 행위를 일관되게 지배, 통제하며 실행을 지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해당 사항 없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되도록 기도하고 송원을 보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